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오늘은 얼마 전에 만취녀가 4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20대 만취녀가 40대 이제 남성을 폭행했다고 해서 한번 언론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좀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바로 폭행과 상해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해요.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가요? 폭행죄하고 상해죄를 일단 범적으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폭행죄는 이제 형법 280조에 기재되어 있는데 사람을 폭행한 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구는 판례에서 쓰고 있는 건 유형력의 행사라고 써요. 예전부터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 드린 게, 폭행은 물리적 유형력 혹은 물리적 정신적 유형력의 행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 유형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력이란 건 뭔가 어떠한 힘을 가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힘이 가해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이 고통을 받는 행위라고 이제 평가를 해요. 이와 달리 이제 상해죄라는 것은 형법 257조에 보면 사람을 상해한 자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해를 한 것에 관해서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해서 대법원 판례는 이제 총 3가지 정도를 이제 학문에서 보고 있거든요. 신체적 완전 훼손, 생리적 기능의 훼손, 이 2가지를 합했는 거, 신체의 완전을 훼손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거를 다 합쳐서 이 3가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좀 단어가 어려운데 뭐 좀 쉽게 생각하자면은 결국에는 부러져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쳐서 온 상태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상해를 입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가면 좀 약간 달라져요. 실무적으로 가면은 이게 상해냐 폭행이냐 하는 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많이 구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폭행죄가 되려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상해죄가 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고의라는 것은 그 행위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거든요. 네. 맞죠? 네. 네. 무슨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지금 현재 PD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다만 PD님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음. 맞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판례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 실무도 사실상 여기에 맞춰서 실무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폭행을 했는지 상해를 했는지는 그 행위의 결과값이나 그 행위의 과정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내 의심의 의사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일단 피해자 측이나 피고인 측이나 뭐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에 둘 다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선상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상해죄와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반의사 불벌죄죠. 쉽게 얘기해서 상해 폭행죄가 되면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이 안 돼요. 형사처벌이 안 되죠. 반의사 불법죄라 그래가 형사처벌이 안 돼요. 공소기각 판결이 난다거나 그렇거든요. 상해죄는 반대로 합의를 하다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로 가냐 폭행으로 가냐는 사실상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다만 이제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해나 폭행의 이 경계선에 있는 행위들에 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만 되면은 사실상 뭐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많이,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합의를 했으니까 그냥 자체 수사 종결을 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많이 종결을 하는 편인데, 이랬든 저랬든 상해가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폭행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만 되면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폭행으로 가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 월등히 유리하겠죠. 상해로 가는 것보다. 네네. 근데 다만 이 양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실상은 정확한 룰은 없다.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다. 일단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근데 명백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자, 김치 싸다구. 아, 김치 싸다구 유명하죠. 김치 싸다구. 네, 유명하죠. 김치 싸다구는 원칙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겠죠. 네. 네,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보자면 특수폭행이 될 여지가 있을 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일단 김치 싸다구만 얘기 드립시다. 네. 김치를 들고 싸다구를 때리는 경우에 이제 폭행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김치를 들고 잘못 때려가지고 이빨이 나가버렸어. 이빨이 부러져 버렸어. 그럼 이빨을 이걸 다시 복원하거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상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폭행이 되지만, 사실상 이게 싸도 때리면서
이 이빨이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상해가 될 수 있고, 딸리는데 코피가 나는 경우는 폭행에 좀 더 가까울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코피를 일단 멈추고 나면 또 안 보이자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판례에 비춰보자면 이거는 사실상은 상해가 안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코피가 계속 흐르는 경우, 지혈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상해로 갈 가능성이 또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때렸는데 심지로 맞았어요. 그래서 광대가 좀 막 멍들고 부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폭행인가요? 자, 이거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김치 싸다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네, 바로 뿌리로 때리는 경우죠. 네네. 이 뿌리로 맞으면 좀 네. 그럴 건데, 뿌리로 맞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사실상 폭행의 범주를 사실상 벗어나게 돼요. 폭행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하는 바로 특수 폭행과 특수 상해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먼저 특수가 단어가 붙으면은 어떤 행위냐면은 위험한 물건, 흉기 혹은 다중, 아,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이서 네, 2인 이상 아, 이 경우에는 특수가 해당해요. 네. 네. 이제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특수상해,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폭처법이라고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원래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그들이 다 빠지고 지금 현재는 형법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법상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둘 다 처음에 주장은 똑같아요. 위험한 흉기나 다중으로 인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형사처벌이 기재되어 있는데 둘 다 형량이 상해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폭행에 비해서 월등히 높겠죠. 당연히. 폭행이 2년에 500만 원인데 특수폭행은 아마 5년에 1000만 원. 네, 그런 정도고 상해는 7년 이하의 갑자기 벌금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벌금은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네, 벌금형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이냐 하는 그 부분도 결국에는 상해 폭행의 범죄에서 그대로 들어가요. 그 결과값이 결국에 상해냐 폭행이냐에 따라서 다중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했냐 또는 위험한 물건을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특수가 붙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김치 싸다구가 대표적인데 김치 싸다구 하기 전에 그냥 손으로 따기를 때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해나 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사람이 집중하는 경우. 근데 김치를 들고 때리는 경우에는 특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이 퍼리로 치는 경우에는 네.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을 여지 있겠지만 네. 뿌리의 단단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맞으면 사람이 아야 하잖아요. 네. 네,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사실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위험한 흉기 물건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에게 타격감을 신체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 휴대폰도 대표적인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네. 물건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시계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시계 저희 예전에 교동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시계 차고 있다가 갑자기 부셔가지고 쥐고 1회가 때릴 경우도 있었는데, 네, 학생 처벌하신다 하셔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로 가겠죠. 형량이 월등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금 주관적인 기준으로 좀. 아니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휴지를 들고 때린다 해가지고 이게 위험한 물건을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신체를 벗어나서 신체보다 더 물리적으로 더 타격감이 있는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보다 무게감이 있는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물건을 이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흉기라고 보고요. 이제 유리병은 소주병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우리 쓰는 게 이제 소주병, 맥주병인데 술 드시다 갑자기 맥주병 들고 때리는 경우죠. 네, 이건 거의 다 특수상해로 발가거든요. 네, 이래 때리는 거하고 병 들고 이래 때리는 거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예요. 예. 이래 때리면 폭행인데 이래 들고 이래 때리면은 특수상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땅 차이가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술 드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폭행죄와 상해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특수가 붙기 전에 결국에는 폭행하고 상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항상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폭행 쪽으로 빼기 위한 여러 가지들 이제 저희 법리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명백한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폭행이다, 무조건 상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저희들도 좀 어려운 게 좀 사실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피의자 측에 있다면 당연히 폭행죄로 이제 갈 거고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 제가 변호를 하면은 당연히 상해죄로 가기 위한 이제 법리적으로 주장을 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결론은 때리지 맙시다. 네. 절대로 때리지 맙시다. 예, 폭행죄 상해죄를 벗어나서 때리지 맙시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상희에게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